자, 오늘은 유리함수 에피타이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유리함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유리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유리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a분의 b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 a랑 b가 서로소인 정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우리가 유리수를. 그래서 뭐 a가 1이면 이제 정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유리수 안에 이제 정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유리함수는 뭐를 말하냐? 자, 유리함수라는 거는 우리 두 가지를 이제 의미해요. 분수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항함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을 유리함수로 하냐면 이제 유리수로 표현된 함수, 즉 a분의 b 이런 꼴로 나타내어지는 이제 함수를 이제 유리함수로 하는데 그 중에는 분수함수와 다항함수가 있다. 근데 이 분수함수와 이게 다항함수의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얘는 분모의 변수가 있어야 돼. 분모의 변수 포함. 얘는 분수여도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뭐 2분의 x제곱 이렇게 있어도 돼. 그러니까 분수라 그래서 무조건 분수함수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분수로 되어 있는데 얘는 분모의 변수가 없어야 돼. 분모의 변수가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리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a분의 b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수인데 a, b가 서로소인 정수일 때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고, 자, 우리 유리수에는 이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제 유리함수에는 이제 종류가 두 개가 있다. 자, 분수함수와 다항함수가 있는데, 자, 이게 분수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해서 분수함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분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랬을 때 분모에 변수가 있으면 그걸 분수함수라고 하는 거고, 변수가 없으면 다항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항함수를 열심히 배워왔었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이제 분모에 변수가 있는 형태, 이 형태를 우리가 분수함수라 하는데 이거를 그냥 이제 유리함수라고 하면서 분수함수를 새로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단원명이 유리함수인데 이미 다항함수는 배운 거야. 다 배운 거야. 그래서 이제 분수함수만 배우는 파트라고 생각하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유리함수는 이렇게 정의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함수를 정의하는 데에는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정역이랑 먼저 공역이 세팅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교과서를 봐도 어디 뭐 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일단은 이게 왜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원래는 항상 줘야 돼. 어떤 함수를 정의할 때는 정역은 뭐다, 공역은 뭐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항상 해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게 조금 뭉뚱그려 갖고 이렇게 살며시 안 줄 때가 많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안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유리함수, 즉 오늘 배우는 이제 분수함수에서는요, 이제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실수 범위 내에서 분모가 실수 범위 내에서 분모가 0이 아닌 실수 범위 내에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게 정의역이고요. 자, 공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이를테면 y는 이제 x분의 k 이렇게 됐어. k가 상수고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럼 x는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이게 분수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x가 0이 아닌 곳에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겠죠? 함수 자체가. 근데 얘가 이런 거지. x에다 뭘 집어넣어도 k라는 상수가 살아있으면은 이제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y값이 0이 되질 않아요. 절대로 y값이 0이 되질 않아서 자, 얘는 0이 아닌 y값에 대해서 우리가 공역을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제 입장에서 이건 좀 불만인 건데, 어떤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항상 정의역 공역을 항상 세팅해줘야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쑥 가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분모가 0이 아닌 실수 범위 내에서 분수함수가 정의된 거구나. 그리고 분수함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여기 위가 상수값이면은 절대로 이 값은 0이 되질 않으므로 y는 0이 될 수가 없죠. 즉 0이 아닌 y의 범위 내에서 공역이 정의된 거구나.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 나중에 공역이 어떻게 세팅되냐에 따라서 1대1 함수를 언제는 1대1 대응이 되고 언제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고 이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역이 뭐냐에 따라, 만약에 이게 보세요. 공역을 문제에서 이렇게 줬다고 해보자. 모든 실수 y라고 줬어. 그런데 만약에 y는 x분의 k야. 그럼 여기다 x에다 뭘 집어넣어도 y는 0이 절대 나오질 않거든. 그럼 공역은 모든 실수 y인데 이제 치역은 y가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이게 1대1 함수까지는 오케이가 되는 건데 대응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즉 뭔 얘기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써져 있을 때 공역이 y는 모든 실수였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준 거야. 자,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준 거예요. 뭐 x는 0이 아닌 실수. 자, 이렇게 줬을 때 근데 여기다가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대응되는 y를 다 구해보면 y는 절대 0이 안 나오거든. 그러면 이 공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선택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1대1로 대응 관계를 만들어줘도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선택받지 못한 공역의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또 왜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냐면 1대1 대응을 말할 수가 없게 되면 그게 뭐다? 역함수의 존재성과 이제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공역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이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떤 문제는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이 정역 공역에 대해서 일단 아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받아들입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뒤에 문제를 계속 푸시다 보면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갑자기 유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해요. 공역이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제가 미리 좀 밑밥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한번 정리해보죠. 자, 유리수 말씀드렸고요. 유리함수가 무엇이냐? 유리함수는 두 개가 있는데 다항함수는 이미 배웠다. 분수함수라는 걸 새로 배우는 건데 분수함수라는 것은 분모에 변수가 있는 함수를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한다. 그럼 이제 이 새로운 분수함수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함수를 정의하려면 정의역이랑 공역이 필요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정의역이랑 공역은 문제에서 잘 제시되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일단 첫 번째, 분모가 0이 아닌 범위 내에서 0이 아닌 실수 전체 범위. 전체라는 말을 써줘야겠다. 모든 실수가 제일 깔끔하구나. 자,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 x가 정의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y도 뭐 x분의 k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줬다고 치자. y는 x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줬다고 치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공역을 아무 말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는 k가 상수야. 0이 아닌 상수. 여기도 써주자. 0이 아닌 상수야. 그러면 얘는 절대 0이 안 되죠. 그 y 값은 플러스 1이 달려있으니까 얘는 절대 1이 안 되는 거지. 공역을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거지. 아무 말이 없으면.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역 공역까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 자, 유리함수 그래프. 일단은 요걸 보여드리고요. y는 x분의 k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요, 일단 K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좀 달라져요. 자, 뭐 Y는 X분의 1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Y는 X분의 1 그려보시면 뭐 방법 없어 얘들아. 방법 없고 그 X에다 1 집어넣었을 때 Y값 찍어보는 거야. 1,1 나오고 X에다 2 집어넣으면 Y값이 2분의 1 나오고 그 다음 뭐 X에다가 마이너스 1. 자, X에다 1 집어넣으면 Y값 1. X에다 2 집어넣으면 2분의 1. 이런 식으로 찍어보는 거지. 그럼 이런 이제 곡선이 그려져요. 찍어봤더니. 자, 그 다음에 음수 넣어봐야겠죠? 이렇게 그려져요. 특별한 방법 없고요. 그냥 대입해서 점 찍어봤을 때 이렇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뭐 X분의 마이너스 1 이런 거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1사분면 3사분면이 그려지죠. 자, 그 다음 얘는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져요. 이거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많이 그리면서 외워줘야 돼. 자, 만약에 y는 x분의 2를 그리잖아요. 그럼 요렇게 돼요. 많이 그리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y는 x분의 마이너스 2면 뭐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y는 뭐 2x분의 1 이렇게 해볼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요. 분모 앞에 이게 변수 앞에 2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막 바쁘게 문제 풀다 보면은 까먹고서 밑에 2를 못 봐갖고 이게 그냥 여기 1만 있는 줄 알아. 그럼 이제 착각을 하고 잘못 그리게 되거든요. 반드시 이건 습관을 들이세요. 뭐냐면 2x분의 1 있잖아? 무조건 이거 2 위로 올려.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해요. 그러면 이거 2분의 1이니까 아 얘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도 y는 문제에서 2x분의 마이너스를 이렇게 줬다. 그럼 2를 무조건 올리시라고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동이 없어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자, 신경 써야 될 거. 자, 첫 번째, 일단 정의역, 공역, x분의 k, y는 x분의 k의 성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정의역, 공역 같은 경우에는 x바 x,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자, 공역은 y바, 자, 이렇게 합시다. 치역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공역을 이제 문제에서 또 어떻게 다르게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다른데 확실한 건 치역은 이게 맞아. 모든 실수. y값이 0이 절대 안 나오죠. 그리고 공역은 어떻게 된다? 공역은 문제에서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가시면 되고,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제 치역이랑 동일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첫 번째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근선이라는 걸 이제 처음 배우는데, 자, 점근선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게 점진적으로 할 때 뭐 그런 점이야. 그는 가까운 근이었나? 뭐 아무튼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럼 점근선? 얘는요, 일단은 x축이 이게 그래프가 따다다다다다 이게 그래프 보이나 포인트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가면서 절대 x축이랑 닿지는 않아. 그리고 또 쭉 올라가면서 y축이랑 닿지는 않아. 얘도 마찬가지. 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요, 점근선은 x축.
y축인데요. 근데 우리가 x축 y축이라는 표현보다 이런 표현을 좀 더 즐겨 써요. y는 0이다. 상수함수인 거지. 얘는 x는 0이다. x값이 항상 0인 애들만 모아놓은 거지. 자, 이렇게 우리가 점근선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때는 1, 4분면, 3, 4분면 지나고 이때는 2, 4분면, 4, 4분면 지나더라.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k 값이 k 값이죠, 이게. k 값에 따라서 이제 원점과의 이제 거리가 결정이 돼요. 자, 양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원점에서 멀어지고 있죠. 자, 음수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냥 음수인데 헷갈리니까 절대값 취했다고 해보자. 절대값 취하면 1, 2, 2분의 1이죠. 즉 절대값 취했을 때 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져요. 이렇게 해서 4번은 뭐냐면요, 절대값 k 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작으면 작을수록 원점과 원점에서 가까워진다? 뭔 말이야? 이거 원점에서 가까워진다? 뭐라 해야 되지? 알아서 쓰세요. 멀어지지 않는다? 아니야. 원점에 가까워진다. 원점에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다섯 번째 보죠. 얘가 대칭인 함수야. y는 x분의 k가. 뭔 얘기냐면요, 이거 한번 그래프 볼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얘가 일단 특징이 0,0의 점대칭이에요. 0,0 점대칭. 그리고 또 어디에 대칭이냐면은 y는 x를 기준으로 접어 올리잖아요. 그럼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 그러니까 y는 x 갖다가 딱 반쪽 접으면은 겹쳐. y는 x의 대칭이고요. 또한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놓고서 얘를 기준으로 접어도 얘랑 포개어지지. 해서 5번은 이제 y는 x에도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그 다음 또한 0,0이라는 점의 대칭, 요 세 군데의 대칭인 함수가 돼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공역이 아무 말 없으면 이게 1대1 대응이, 그죠? 아까 설명한 것 같은데, 공역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치역이랑 그냥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공역이 아무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때? y는 x에 대칭시키면 결국 자기 자신 또 똑같이 나오죠. 아니면 그냥 y는 x분의 k인데 여기서 xy 자리 바꿔봐. 그러면 x는 y분의 k가 되고 그 y 대에 정리하면 다시 y는 x분의 k. 즉 역함수가 일치하게 돼. 역함수가 일치하게 돼요. 그렇구나. 1대1 대응이므로 자, 역함수를 이제 가지는 함수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 얘들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저도 이거 외워서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외워서 하는 거 아니고 이제 너네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1번은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2번도 확실히 알아야 돼. 4번까지는 확실히 알아야겠다. 근데 이거 5번,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소재라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위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내고 있는 중인 거야. 자, 7번째가 뭐냐면요. 문제 푸실 때 이거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산술기하랑 잘 엮여요, 이게. 산술기하랑 연관이 잘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x, y이고 얘가 y는 x분의 k야.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요 넓이를 우리가 구하라 그래. 요 넓이 얼마일까? x, y를 안 알려줬는데 넓이 그 xy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1, 4분면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사실 이게 3, 4분면에 있어도 어차피
여기가 x, y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y가 되니까 결국에 또 x, y긴 한데 이거 넓이 구하라 그러면 x, y 구하라는 소린 건데 근데 우리는 이 x, y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애니까 x 이항하면 이거 무조건 k 나와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넓이가 항상 일정해. 넓이가 항상 일정한 사각형이 나와버린다고. 그럼 넓이가 일정하다? 그럼 곱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곱이 일정하니까 결국에는 뭐랑 연관이 된다? 뭐 합의 최소가 됐던, 그리고 코시를 쓸 때도 있고, 그 앞에서 배웠던 이제 절대부등식이랑 연관이 많이 되는 파트죠, 여기랑.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갖고 유리함수 그래프의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조금 더 확장해 갖고 볼 건데, 자, y는 x분의 k가 아니라 뭐 이렇게 있는 거지. 뭐 ax분의 k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면요, 이거 a 만약 상수잖아. 이대로 냅두지 말라고. 자, a를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고 이걸 하나의 상수로 보고서 푸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다뤄줘야 되는 게 이거야. ax 보통 a 여기다 쓰지.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는 이제 지금까지는 분자가 상수로 이제 정해져 있을 때를 한번 해본 건데, 지금은 이제 분자에 이제 변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 자, ax 플러스 b를 cx 플러스 d로 나옵니다. cx 플러스 d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어떤 상수값이랑 여기도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어떤 상수값으로 이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항상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x 빼기 n분의 k 플러스 n이다. 네, 나눠보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자, y는 뭐 이런 거지. 뭐 x 2x 플러스 1분의 뭐 4x 빼기 3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그럼 나눠보자고. 4x 빼기 3 2x 플러스 1 이렇게 2배 4x 플러스 2가 되고 빼주면은 마이너스 5가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가 2배하고 2x 플러스 1 빼기 5거든. 그럼 얘랑 이렇게 묶을 수가 있잖아. 결국에 어떻게 써지더라? 2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런 거 냅두지 말라 그랬죠. 그 분모 분자 2로 나눠버려. x 플러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나요? 예, 항상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 그죠? 지금 보면 이거 m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k가 마이너스 2분의 5인 거고 n 값이 2인 거야. 항상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는 y는 x분의 k를 어떻게 한 겁니까?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방금 한 거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2분의 5를 일단 그릴 수 있잖아. 얘가 음수니까 뭐 이렇게 2, 4분면이랑 4, 4분면에 그려지겠지.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합니까? x 대신 x 플러스 2분의 1 대입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이 제일 중요한 거 이 평행이동할 때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은 반드시 점근선 움직여야 돼. 대충 개형만 삭삭삭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점 있죠. 0,0. 요 두 개는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얘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필요에 따라서 절편 확인하셔야 돼. x절편, y절편. 자, 한번 선생님 해볼게요. 자,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던 건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을 한다? 대충 막 그리는 게 아니고 점근선을 이렇게 옮겨야 된다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거 좀 잘 그려야 돼.
이렇게 여기가 2가 돼. 자, 그래 놓고 얘가 x축이에요. 이거 y축이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2, 4분면, 4, 4분면 지나던 그래프니까 좀 진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리고 요 점 체크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2가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절편을 확인해야 되는데 왜 절편을 확인해야 되냐? 이 곡선이 원점보다 위쪽에 그려지는지 아니면 아래쪽에 그려지는지 이 여부를 좀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절편을 좀 구하셔야 될 때도 있고 그냥 무시하고 가셔도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지금 일단은 유리함수 그래프까지 한번 해봤거든요. 유리함수 그래프까지. 근데 지금 두 가지를 해야 돼. 두 가지 더 해야 되는데 하나가 일단 부분 분수 설명을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래프로 먼저 해버렸어. 해서 일단 부분 분수 하나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역함수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은 이제 개념 설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봤는데 부분 분수랑 이제 유리함수 역함수 두 개만 하면 이제 개념 내용은 끝나요. 자, 부분 분수 먼저 보는데 자 a b분의 1 a 곱하기 b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어떤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를 항상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얘를 계산해 보면 얘가 ab분의 이제 b 빼기 a가 되죠. 통분해 보니까 b 빼기 a가 날라가죠. 그래서 항상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거를 알아둬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뭐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뭐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점 플러스 뭐 어디 보자 99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수가 뭐 99개 있었다고 한번 해보자고. 이걸 진짜 다 더하래. 이거 노답이잖아요. 이거 2분의 1, 6분의 1, 9900분의 1 그리고 가운데 이게 개 많은데 이걸 언제 다 더하고 있니? 그죠? 근데 얘를 이제 활용을 한다면은 얘가 2 빼기 1분의 1 이렇게 바뀌어요. 그치? 요게 A고 요게 B야. 그리고 이거 B 빼기 A분의 1 하고 1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계산하니까 1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얘는 3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3 빼기 2분의 1이 1이잖아. 지금 뭔 얘기냐면은 이게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9분의 1 빼기 100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똑똑 이렇게 다 날라가네. 그래서 남는 게 얘랑 얘밖에 안 남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다? 100분의 9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분 분수는 이렇게 더하기가 많아진 분수식을 계산할 때 분모가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뭐 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고1, 고2, 고3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부분 분수였습니다. 자, 유리함수 역함수 한번 해볼게요. 자, 유리함수 역함수는요, 뭐 이렇게 보자. 우리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이거.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자, 이렇게 있는데,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 ax 플러스 b를 이제 cx 플러스 d로 나누라. 설명한 건데 한 번 더 하는 거야. 이렇게 나눠놓고 나면 항상 어떤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x 빼기 n분의 k 플러스 n의 형태로 항상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이거를 만들면은 얘는 뭐다? y는 x분의 k를 그려놓고 평행이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평행이동할 때는 꼭 두 가지 점검 뭐였죠? 점근섬 확인하셔야 되고 0,0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절편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확인할 때도 있고 뭐 안 해도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역함수 그냥 xy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x는 cy 플러스 d 그 다음에 ay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이걸 y 대에 정리하는 거거든. y 대에 정리. y 대에 정리해보자. 그럼 cy 플러스 d x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ay 플러스 b가 되고
자, 전개해 볼까요? cxy 플러스 dx는 ay 플러스 b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cx 빼기 a y는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y대에 정리합시다. y대에 정리하면 이게 cx 빼기 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어디 봅시다. 자, 요것의 역함수를 구해봤거든요. 역함수 구하니까 이게 나왔죠. 자, 어때요? b랑 c는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요 a랑 d가 자리가 바뀌었지. 자리가 바뀌는데 그 단순 자리만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요? 부호까지 바뀌는 거야. 부호까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y는 뭐 x 빼기 1분의 뭐 2x 빼기 1이야.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바로 가라고. x 쓰고 여기 빼기 그대로 쓰고 얘랑 얘를 자리를 바꾸는데 부호가 바뀌어. 그럼 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위로 가면 그냥 x가 돼버리겠지. 여기 2였는데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 끝이야. 여기 끝.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는 김에 이렇게 해볼까? 알면 좀 많이 유리한데. y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자, 요건데요. 요것에 우리 점근선도 한번 해봅시다. 점근선. 자, 점근선. 자, 결론은 이렇게 나요.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고요. y는 c분의 a가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얘가 원래 뭐였다고? ax 플러스 b를 cx 플러스 d로 나눠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c분의 a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ax 플러스 c분의 ad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빼주는 거죠. b 빼기 c분의 ad 이렇게 빼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x 플러스 b가 이렇게 써지잖아요. c분의 a cx 플러스 d 플러스 b 빼기 c분의 ad 이렇게 써지고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봐. 그럼 y는 어떻게 되죠? cx 플러스 d분의 b 빼기 c분의 ad가 되고 플러스 얘는 얘 cx 플러스 d랑 약분되면 c분의 a만 남겠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이것도 이거 내비두지 말라 그랬죠? 이거 분모자 c로 나눠볼까? 그럼 x 플러스 c분의 d c분의 b 빼기 c 제곱분의 난리가 났네. c분의 a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뭐 어떤 상수가 되겠지. 뭐 관심 없어. 그냥 k 이렇게 두고요. y는 얘가 어떻게 되냐? y는 x분의 k를 x축으로 마이너스 c분의 d만큼 y축으로 c분의 a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아닙니까? 맞죠? 근데 얘가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었잖아. 근데 이제 x축으로 평행이동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y축으로 c분의 a만큼 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항상 해야 되거든 원래. 근데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외워두면 좋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 요거의 점근선을 구한다. 분모가 0 되는 애를 잡으면 돼요. 분모가 0 되는 애. 그 다음에 요거 앞에 거만 비교하면 돼요. 앞에 거. 이렇게. 그래갖고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안다는 전제 하에 빨리 구하는 방법. 분모가 0 되는 애를 잡아서 그거를 x는 뭐뭐 점근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x 앞에 개수만 홀라당 갖고 와갖고 y는 c분의 a다 해갖고 점근선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해서 여기까지 해갖고 부분분수도 해봤고 유리함수 그래프 다 했고 역함수 얘기, 점근선 얘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개념 설명은 다 했고 자, 좀 어려운 문제 이제 한 두세 개 정도만 같이 볼 건데 자, 문제 좀 몇 개 같이 볼 건데요. 좀 어려운 거 좀 볼게요. 일단 11번에 1번은 그냥 이거 x는 3k, y는 4k, z는 5k 해갖고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바로 답 나와요, 여러분들. k가 날라가. 자, 문제는 이거 2번이 어렵거든.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xk니까 kx 이렇게 되고요. x 빼기 y 플러스 z가
이것도 ky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x 플러스 y 빼기 z가 kz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셔야 되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k를 구해야 돼, k. 자, 그러면 한번 양면 다 더해볼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k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k를 구하는 게 좀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 뭐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x, y, z가 뭔지 모르니까 0이 아니면 얘가 날라가고 그때는 그냥 k가 1이 돼요. 근데 이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만약 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k를 구해낼 수가 없지. 그죠? 얘 같이 0, 0 해갖고 k가 물음표 뜬다고 말이야. 그럼 요걸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걸 때. 자, 그럼 k를 구하는 건데, 어디 보자. 그러면 y 플러스 z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그럼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x는 kx 이렇게 되니까, 요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이게 되는데, 요 경우에는 뭐가 된다?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은 것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케이스 분류해갖고 풀어야 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그다음 부분분수 잠깐 또 하나 볼까요? 요거는 부분분수 쓰면은 얘가 여기서 이거 뺀 게 2잖아. 2분의 1,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x 플러스 5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뭐 이렇게 되죠. 플러스 2분의 1, 얘가 x 플러스 7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5분의 1 뭐 이렇게 돼요. 해놓고 나니까 이거 2분의 1로 다 묶어줬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 남는 게 이 x 플러스 1분의 1 오는데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잠깐 뭐 좀 이상하다. 바뀌었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요게 이거 여기가 b지. 됐죠? 자, 그럼 플러스, 자, x 플러스 3분의 1, x 플러스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 게 보이죠? 나머지 계산하면 되죠. 통분해갖고.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프 연습 잘 하셔야 돼요. 뒤에 있어, 이런 게. 네, 요거 보자. 44번. 이제 그래프 해석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일단 이거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게요. 그러면 y는, 여러분 나눠서 그리는데, 이거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만들어줘. 이거 2x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 되려면 마이너스 1 하나 더 있어야 돼. 이렇게.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요. x는 1, y는 2.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자, 해놓고 이제 얘를 그리는데 얘는 1 지나는 이런 직선이야. 근데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얘랑 접할 때,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접할 때 구해서 사이값을 봐야겠죠. 접한다. 여기다 접한다. 이 접하는 걸 찾아야 된다. 자, 그래서 x 빼기 1분의 2x 빼기 3, 얘랑 뭐 하는 거? mx 플러스 1이다. 요거. 그래서 이거 x 빼기를 이항해서 정리하면 이거 2차 방정식 나오죠? 2차 방정식 나오면 판별식 d가 0이다 하면 m 값을 2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m 값 2개가 바로 뭐예요? 접할 때 m 값이 되는 거지. 그 2개 사이 범위 잡아주면 바로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이거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고, 자, 54번 잠깐 볼게요. 54번. 이게 또 빨리빨리 그리면 x 빼기 2분의 x 빼기 2 써주고 플러스 3 이렇게. 얘가 x 빼기 2분의 x 3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얘가 2고 얘가 1이야.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뭐 좀 이쁘게 그려볼까? 영지분오면 마이너스 여기 찍히겠구나. 절편이.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근데 2보다 클 때만 그리라 그랬네, 문제에서. 그죠? 2보다 클 때만 그리라 그랬고, 여기 이제 점 P에서 X축에다가 이제 수선의 발을 떨군 거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는데, P 더하기 PB의 최소값이에요, 여러분. 그렇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렇게 보자. 얘 X, Y라고 두고, 그러면 이거는 X 플러스 Y의 최소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XY가 Y는 X 빼기 2분의 3 플러스 1 이거를 만족하는 걸 알아. 근데 이거 이러면 되는구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이 넓이가 항상 일정하다는 걸 알죠. 그리고 P 더하기 PB는 이 길이가 항상 2라는 걸 알고 이 길이가 항상 1이라는 걸 알아 지금. 그죠? 이거 2고 이거 1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잠깐만요. 뭔 소리냐면 x 빼기 2 여기서 1을 빼면 y 빼기 1 얘가 항상 3이구나 이 사실을 알거든요. 이걸씩 정리하면 x 빼기 2가 의미하는 게 이거잖아. y 빼기 1이 의미하는 게 요거고요. 그렇죠? 넓이가 3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산술계를 써서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죠. x 빼기 2 플러스 y 빼기 1 2로 나눈 게 뭐다? 루트 요놈의 곱이 3이니까 여기 3 들어가겠다. 그래서 x 빼기 2 플러스 y 빼기 1 얘가 2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얘가 2루트 3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이거 이러면 되는구나. 그냥 이거 2랑 1 넘겨주면 되네요. 예. 그럼 여기가 빼기 3이니까 넘어가면 3 플러스 1루트 3이 최소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유리함수 문제가 산술계랑 엮일 때가 많다고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57번 보면요. 이거 뭐 안 어려워, 이것도. 자, y는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1 되는데, 얘가 x 빼기 1분의 x 빼기 1 플러스 2 해주고, 얘가 x 빼기 1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1 찍고, 얘도 1 찍고, 이렇게 되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자, 0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이거 또 2부터 3까지만 그리라네. 그러면 2가 있고 여기 3이 있다. 자, 여기에서만 그리는 거야. 여기. 그리고 함수값 구할 수 있죠. 여기도 구할 수 있고. 이거 2,3인가? 그다음 3,2가 되나요? 네, 그죠? 네, 맞아. 해갖고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뭐가? 절편 1인 게. 요런 직선. 그럼 2,3 지날 때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x 플러스 1은 여기 지날 때부터는 작거나 같아야 돼. 자, 그래서 b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는 이런 거 다 bx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 근데 b의 최소를 구해라. 여기 지날 때를 말하는 거고. ax 플러스 1, 이거 다 되는 거거든, 이거. 근데 a의 최대값 구하라는 게 딱 여기 지날 때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유리함수 문제풀이까지 같이 한번 해봤어요. 자, 정규 수업 때 좀 어려운 문제 많이 다뤄볼게요.